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Grammar Points. We are now in the part 2 of the adjective ordering. 앞선 포스팅에 이어서 형용사의 배열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파트 1에서는 형용사의 배열에는 순서가 있으며 주관적인 형용사가 객관적인 형용사보다 먼저 오고 객관적인 형용사 중에서는 수치적 형용사가 비수치적 형용사를 앞서며 수치적 형용사 내에서도 가격, 크기, 신구, 온도의 순서, 그리고 비수치적 형용사에서 질감, 모양, 색상의 순서로 배열이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서 세 번째 부류인 특성 형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합성어의 경우 또 범주가 같은 형용사가 나란히 오는 경우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순서 변이가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 즉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형용사, 객관적인 형용사에 이어서 기원이나 재료를 나타내는 특성 형용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죠. 기원, origin을 얘기하거나 재료, material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어디서 왔는가를 기술하는 기원에 관한 형용사가 대상물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국적이나 지방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Korean, American, Italian, Chinese 등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료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Wooden, metal, golden, plastic, woolen 이렇게 형용사를 씁니다. 하지만 형용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 아래에 보는 것처럼 sand, paper, gold, silver처럼 합성명사, 즉 명사를 써서 명사와 명사로 합해서 하나의 명사를 이루는 합성명사의 형태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합성명사를 더불어 이해하지 않으면 형용사의 어순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합성명사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순서를 지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주관적인 형용사, 객관적인 형용사 그 뒤에 특성 형용사가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특성 형용사도 먼저는 기원, origin, 그 다음에 material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French metal sword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바꿔서 metal French sword 하면 틀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red Chinese silk는 맞지만 Chinese red silk는 틀립니다. 이렇게 특성 형용사 내에서도 일정한 순서를 지켜야 하며 이렇게 주관적 형용사, 객관적 형용사, 특성 형용사 이걸 잘 살펴보면 말하는 이가 먼저는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대상물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어떤 기술의 순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대상물로 전달되는 그러한 순서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며 또한 특성 형용사 안에서도 기원과 재료의 순서가 지켜져야 하면 물론 특성 형용사는 객관적 형용사나 주관적 형용사의 앞에 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wooden, tall, pole 이러면 안 됩니다. wooden은 재료고 tall은 크기를 나타내는 두 번째 것이죠. 마찬가지로 French expensive doll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런 French expensive doll은 8에서 1의 순서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게 하려고 하면은 순서를 바꾸어서 tall, wooden pole이라고 하거나 expensive French doll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러하듯이 문법에는 예외적이거나 예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형용사 어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제 합성어를 봅니다. 합성어 내부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특성 형용사가 합성 명사와 충돌하면서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합성 명사가 다양한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a round table 이 말은
a round table 이렇게 round와 table을 수식해서 a table which is round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의 객관적인 모양을 설명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a round table은 a circle table 원형으로 된 형태 for special purpose 주로 다이닝이나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 원탁의 회의 탁자 그것을 얘기할 때는 합성 명사입니다. 즉 1번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는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round가 모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형용사에 속하지만은 두 번째 경우 circle table의 의미의 경우는 round table이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원탁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a round wooden table 이런 형태는 물론이요. 이거는 그야말로 round가 shape에 관한 것이고 wooden이 재료에 관한 것이니까 7번, 9번의 순서로 맞죠. 그래서 두 번째 wooden round table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a round wooden table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져 있는 형용사가 두 개가 있는 그런 형태이지만 a wooden round table은 round table이 하나의 합성 명사가 되고 앞에 wooden이란 형용사, 즉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위에 있는 형용사, 명사의 경우는 둥근 모양의 나무 탁자를 그리고 밑에 있는 a wooden round table은 합성 명사의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원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lack young man처럼 겉보기에는 순서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블랙은 색상에 관한 것이니까 7번이고 영은 신구에 관한 거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black young man이라고 쓰면 틀린 말이어야 하는데 이건 피부가 검은 젊은이라는 뜻으로 맞는 말이고 plastic high chair 이때 high chair은 아동용 식탁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순서가 뒤집어지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맨이 합성 명사로서 그 앞에 블랙이 붙은 거고 두 번째는 하이체어가 아동용 식탁 의자란 말 앞에 플라스틱이란 말이 붙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합성 명사가 개입돼서 맞는 표현입니다만은 형용사의 순서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것이 블랙은 색상이고 영은 신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잘못된 분석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black young man도 가능하고 young black man도 가능하겠죠. 이때는 black man이 흑인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돼서 young black man 그러면 젊은 흑인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합성어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료를 나타내는 경우는 대부분이 합성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이유로 재료는 형용사로 쓰기보다는 명사를 써서 wooden furniture이라고 하지 않고 wood furniture, silken blouse라고 하지 않고 silk blouse, golden medal이라고 하지 않고 gold medal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golden은 오히려 재료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골드벨은 금으로 만든 벨이지만 골든벨은 금색이 나는 금빛이 나는 그러나 금은 아닌 그런 벨을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리 골든 게이트는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골드는 금빛이 나는 것, 금처럼 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쓰고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재료를 나타낼 때는 골든이 아니라 골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를 명사로 쓰면 합성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이런 경우는 형용사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나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의 형용사가 둘 또는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 어떠한 순서를 지키는가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형용사가 둘이 같이 쓰인다든지 1번에서 9번까지 객관적인 형용사 플러스 특성 형용사가 둘 또는 그 이상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어순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은 범주의 형용사는 이렇게 and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a nice and pleasant room 둘 다 주관적인 그런 형태이죠. a clean and clear window 주관적인 형용사 and 주관적인 형용사. a long and narrow box 1번 크기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크기에 관한 겁니다. a long and narrow box. 그리고 a black and white coat 이럴 때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을 나타내는 7번 순서에 나오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사이는 and를 사용하여 연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a nice and pleasant가 맞느냐, a pleasant and nice가 맞느냐, 또 a long and narrow가 맞느냐, narrow and long이 맞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작은 것부터 음절수가 적은 것부터 먼저 옵니다. A nice and pleasant 이거는 이름절어, pleasant는 이음절어. A nice and pleasant room은 가능하지만 a pleasant and nice room은 이상합니다. A long and narrow box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름절어, 이건 이음절어인데 a narrow and long box는 이상합니다. 물론 이렇게 clean and clear 이렇게 둘 다 같은 이름절인 경우는 clean and clear로 써도 되고 clear and clean이라고 써도 됩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black and white라든지 black and blue라든지 그 순서가 이미 정해지고 굳어져 버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론 그 순서를 따라야 하겠죠. 세 가지 형태 잘 기억하세요. and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작은 것, 음절수가 작은 것을 먼저 쓰고 또 같은 음절수인 경우에는 서로 바꿔도 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굳어진 표현은 그 굳어진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내부의 순서 변이, 변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형용사 내부에서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만으로도 복잡하고 복잡한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사실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배운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제시한 예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마치 여기서 강의한 내용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순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expensive new car 이것이 맞지요. 그런데 때로는 new expensive car 이런 표현이 acceptable 합니다. 마찬가지로 big new table이라고 크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구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new big table처럼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도 acceptable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차가 있다고 할 때 그 차가 비싸다는 것이 더 주관적으로 가치를 두는 거냐 아니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비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상대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비싸다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비싸지 않은 것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비쌀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보기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new가 더 중요하다면 new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신구가 크기나 가격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고 여기에는 이견이 없지만은 때로 이렇게 신구가 앞으로 나와서 신구가 가격이나 아니면 크기보다 앞으로 나와서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도 acceptable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수치적인 형용사에도 나타나서 furry black coat가 중요한 순서이고 맞는 순서이지만 그 둘이 바뀌어서 black furry coat라고 해도 acceptable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furry라고 하는 촉각이 중요하냐 black이라고 하는 시각이 중요하냐 이건 개인차가 나는 것이고 expensive한 것이 중요한 거냐 새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러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가운데에서
new나 뭐 칼라가 먼저 나오는 신구나 칼라가 먼저 나오는 그런 예를 틀렸다고 단정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통계를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쓰고 이것이 일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뉴 빅 테이블 이런 말이 있던데요. 혹시 여기서 들은 강의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라고 이 강의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까 하여 이러한 내부적인 순서 변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적 형용사가 비수치적 형용사보다 앞에 나오거나 이런 객관적인 형용사가 주관적인 형용사보다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번의 포스팅에 걸쳐서 형용사의 순서, 형용사의 배열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주관적인 형용사가 나오고 수치적, 비수치적, 객관적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성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성 명사 속에도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수치적, 객관적 형용사는 가격, 크기, 신구 이것이 온도에 우선하며 비수치적, 객관적인 형용사는 촉각이 시각에 우선하며 특성 형용사에는 기원이 재료에 우선한다. 그리고 재료는 합성 명사로 표현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요. 우리 머리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 잔치상을 보면서 이 잔치상이 사각형으로 된 나무로 된 것인데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죠. 이것을 영어로 쓴다면 이러한 게 되겠죠. A beautiful, big, old, square, brown, Korean wooden table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Korean wooden dining table 그리고 합성어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주관적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big, old, square, brown, Korean wooden table 이렇게 이 순서가 big은 크기를 나타내고 old 신구, square는 모양, brown은 컬러, Korean은 국적, 기원, wood는 재료 이러한 형태로 쓰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시면 요 말 한마디로 a beautiful, big, old, square, brown, Korean wooden table 이걸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모국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우리처럼 한국 상황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론으로 기억하면서 그것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게 되면서 이러한 말들이 어순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맞는 어순이 몸에 배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너무 혼돈스럽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oday. I hope you've learned something about the ordering of adjectives. I'll be back with another interesting topic. See you later. Bye-bye.